넌 폐기물이야. CEO의 아내였지만 하녀처럼 살았다 경멸하던 남편에게 처절한 복수, 구치소행, 그룹 회장 구본식을 무너뜨린 오만의 제국.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기둥에 관한 한 남자의 자만과 한 여자의 고독한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그룹 KC. 그룹의 총수 구본식의 아내였던 여자로 모두가 금수저의 정점이라 부르며 부러워하던 금탑 같은 삶의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일상은 새벽 4시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시작되는 완벽한 시스템 관리자이자 침묵의 하녀의 그것이었습니다. 완벽함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그녀의 정신과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아는 하나둘 사라져갔고 결국 마지막으로 그녀의 심장을 채운 것은 얼어붙은 절망과 경멸이라는 이름의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의 경멸이, 그 차가운 절망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명적인 복수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구본식의 차가운 눈빛은 초호화 회의실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그러나 아내 이태희의 텅 빈 얼굴에 손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창밖을 응시하는 허전한 눈빛입니다. 남편 구본식이 그녀의 영혼을 버렸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가 나는 것을 듣지 못했죠. 마치 공기가 사라지는 소리처럼.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거대했던 제국은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구본식의 삶 전반을 가로지르는 지진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던 아내가 어떻게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자가 되었는지, 본처를 하녀처럼 부렸던 오만한 남자의 파국적인 최후를, 그의 심경의 변화와 그녀의 정교한 계획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태희의 하루는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이 시간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귀부인의 여유로운 아침 루틴이라며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아침은 요가나 명상이 아닌 구본식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예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자 그녀의 존재 의미를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시키는 굴레였죠. 살며시 일어나 빛조차 받지 않는 침실, 그녀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화장대 앞에 앉는 모습. 화장대 위에는 정렬된 고급 스킨케어 제품이 아닌 구본식의 그날 일정, 취향, 식단, 회의 참석자 정보, 기상시 필요한 체온과 습도까지 적힌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본식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는 입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조각가였습니다. 대리석이 아니라 따뜻한 진흙을 다루는 예술가로서 생명력과 숨결을 무형의 덩어리에 불어넣는데 열정을 쏟던 여자였죠. 그녀의 손끝에서는 꿈틀대는 생명의 형상이 태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명문가의 딸로서 맞이한 정략 결혼이라는 이름의 1급 계약은 그녀의 정체성 이태희를 철저히 지우고 그 자리에 구본식의 아내라는 강력한 코드를 새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죽음이었고 관리자의 탄생이었습니다. 5년 전 결혼 초에는 아직 이태희의 눈에 맑은 생기가 조금 남아있지만 그 생기를 감싸는 얇은 막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본식이 그룹 본부 사무실에서 돌아와 정확히 저녁 8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시계를 확인하며 외투를 벗어 태희에게 건네주지도 않은 채 태희, 오늘 저녁 약속은 무슨 색 양복에 맞춰 준비했나? 상대방이 파란색을 매우 좋아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줬을 텐데 태희는 약간 긴장된 듯
미소를 띠며 손에 닿지도 않는 외투를 마음으로 받는 듯한 미세한 몸짓을 취합니다. 네, 본식 씨 그 정보를 확인했어요. 네이비 정장에 맞춰 실버 그레이 타이와 포켓 스퀘어를 준비했어요. 샐러드도 가볍게, 드레싱은 발사믹 글레이즈로 했고요. 본식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눈은 테이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합니다. 조소하지만 기억하시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맞춤이 아니라 완벽이요. 아침 회의 자료는 내 서재 책상 오른쪽 위 45도 각도로 놓아두고, 커피는 브라질 산토스 원두 92도 온도에 30초 굴르민 후 정확히 2분 30초 추출 단 한 치의 오차도.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방해가 되어 테이는 미소가 살짝 굳으며 눈빛이 잠시 자신의 발끝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은 슬픔의 그림자가 가득한 채 마치 수갑을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쌓아가는 가정,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꿈꿨을 그녀에게 남편은 가족이 아닌 최고 난이도의 관리 대상이었고, 그녀 자신은 동반자가 아닌 무결점 시스템 관리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 공기의 습도부터 그의 기분의 기압까지를 그녀의 책임이자 의무로 여겼고, 그 완벽함이 테이의 온 존재를 걸은 헌신과 포기의 결과물임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래 당연한 것, 자신의 지위와 피땀에 걸맞은 당연한 대우라 믿었죠. 그가 바라본 이태희는 한 사람의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뒷받침하는 필수 장치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태희가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표지가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12월 10일 오늘 그는 내가 일주일 동안 연습하며 새로 배운 크림 수프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 맛있다도, 수고했다도 아닌 괜찮다, 이 단어가 왜 이렇게나 나를 공허하게 만들까?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다. 단지 이태희라는 사람이 그의 입맛을 위해 노력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 시선을, 그는 나의 행동만을 평가할 뿐 그 속에 담긴 의도에는 결코 관심을 두지 않는다. 3월 7일 내 스케치북에 먼지가 쌓인다. 손가락이 예민함을 잃고 너무 굳어서인지 예전처럼 자유롭고 유연한 선을 그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이 완벽한 집? 이 완벽한 일상?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 자신을 지워나가는 소멸의 과정이다. 나는 점점 유령이 되어간다. 서재 앞에 선 테이가 지난밤 새벽까지 독해하여 핵심을 요약해둔 메모와 함께 새로 입수한 중요한 경쟁사 리포트를 전달하려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본식이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업무 중이라며 들어오지 마시오. 한참 있다가 들어와 테이가 조심스럽게 서류와 함께 자신이 쓴 요약 메모를 건네자 본식은 리포트는 펼쳐보지도 않고 요약 메모만을 획 집어듭니다. 이게 뭐요? 핵심 키워드만으로 정리된 세 줄 요약본은 어디 있나?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으면 내가 다시 해석해야 하나? 이 서류가 너무 긴급하고 복잡해 보여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태희, 난 당신에게 완벽한 아내라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소. 그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를 예측해 미리 준비하는 것에 있소. 당신은 이 집의 공기와 갓도 보이지 않아야 하고 느껴지지 않아야 하며 오직 없을 때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리요. 그 이상을 바라지 마시오. 테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달아나며
그녀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생각과 시간이 서려 있는 종이 조각을 한번 스치듯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방을 나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아내, 그것이 그녀에게 부여된 최종적인 굴욕이자 그녀의 정체성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을 움켜쥔 것은 슬픔이 아닌 자신의 지성과 감성 모든 존재가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태희가 지하창고 깊숙이 먼지와 망각 속에 숨겨둔 자신의 옛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커버를 씌운 조각품들과 먼지 쌓인 스케치북 더미, 그녀가 한 스케치북을 열어 어렵게 선을 하나 그으려 하지만 예전처럼 손가락이 진흙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떨리며 곱게 그어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케치북을 덮을 때 이슬보다도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스케치북 표면에 스며들어 먼지와 함께 진흙이 된 듯한 얼룩을 만듭니다. 10년째 되는 해, 어느 봄 아침 태희의 얼굴에는 이미 몇 년째 지속되어 온 무표정, 그 무표정 아래에 숨겨진 깊은 피로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일생일세의 중요한 날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던 날, M&A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에 그의 완벽한 커피 트레이를 담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 경멸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날은 구본식이 10년의 사업 인생을 걸었다는 초대형 M&A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온 집안을 짓누르는 강력한 중력이 되어 있었고, 태희 역시 그 무게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로 느끼고 있었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폭발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태희가 정신을 집중해 남편의 서재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속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체크리스트가 메아리 친다. 커피 온도 92도 확인, 발소리 무 확인, 표정 무 확인. 그 순간 그녀의 발끝에 있던 값비싼 오리엔탈 카펫에 미세하게 들린 주름이 악마처럼 그녀의 발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트레이 위에 하얀 도자기 커피잔이 우아하게 공중으로 떠오르고 갈색 액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며 공중에서 춤을 추다가 흩뿌려집니다. 그중 상당량이 가죽 가방 위에, 그리고 그 안에 든 계약서 사본 위로 마치 비극의 빗방울처럼 떨어집니다. 태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어지는 잔과 흩뿌려지는 커피를 바라봅니다. 으악.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구본식은 그 광경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바라보다 그의 얼굴에 피가 싹 달아나고 이내 검은 먹구름처럼 분노가 몰려와 그의 얼굴을 뒤덮습니다. 그는 느릿느릿 일어서며 자신보다 한두 머리쯤 아래에 있는 태희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내려다봅니다. 이태희, 내가 궁금하오. 당신은 대체 이 지긋지긋한 인생 할 줄 아는 게 뭐요? 예술가라고? 그림 그리는 줄 안다고? 당신의 그림과 조각품들은 시장에서 종이값, 지늘값도 못 받는 쓰레기였소. 내가 당신을 이 화려한 감옥에 둔 것은 당신의 그 빈약한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적어도 관리라는 하나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랐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이것 봐요. 당신은 그 유일한 기능마저도 이렇게 추하게 실패하고 있어. 그는 젖어 글자가 번지기 시작한 서류를 집어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태희를 보며 조용히 하지만 모든 증오를 담아 찢어 버립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태희 마음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숨쉬는 비용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회적 폐기물이야. 내가 가진 유일한 재능은 나를 이렇게까지 경멸하게 만드는 것이군. 정말 역겹다. 사회적 폐기물 역겹다. 이 단어들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관통해 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따뜻함을 모조리 얼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땅에 떨어진 찻잔에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피부가 베이고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마음의 마비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선 지난 10년간 참고 견디며 유지해오던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실로 끊어지는 소리보다도 침묵에 가까운, 그러나 그녀의 내면 세계 전체를 뒤흔든 굉음이었습니다. 태희가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흐르는 찬물에 상처를 씻습니다. 피가 물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화로움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스칩니다. 그녀는 핏자국이 묻은 손으로 찻잔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쥐고 부엌 냉장고에 붙어있는 구본식의 상세한 일정표를 내리칩니다. 종이 위에 생긴 상처 같은 절개선, 그것은 그녀의 선전포고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분노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복수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치 예술품을 구상하듯 남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시스템 관리자였고, 관리자는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 모든 비밀, 모든 더러운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지식을 파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호화로운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룸, 수십만 원짜리 향초가 화려하게 빛나고 최고급 리넨 테이블보 위에는 프랑스 직수입 식기와 영국산 은재 수저가 빛납니다. 태희가 직접 재료를 선정하고 8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정성 가득한 7가지 코스 요리가 놓여 있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것은 기쁨이 아닌 깊은 서글픔과 마지막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입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그녀듯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결혼 기념일.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감사의 날이지만 태희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은 마지막 기대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요리 실력과 그동안 관찰해온 그의 미세한 입맛까지 쏟아부어 완벽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시도가 통하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일종의 최후 통첩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만찬이 아닌 그녀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제물이었습니다. 본식은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젊고 매서운 인상을 가진 여비서 강은미와 함께 들어섭니다. 그는 핸드폰을 보며 여전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강은미는 태희를 향해 미세하게 으스대는 눈빛을 날립니다. 본식은 태희를 보지도 않은 채 목도리도 벗어 던집니다. 아, 태희 아직 안 잤나? 강 비서. 어서 들어와. 여기서 바로 자료 최종 점검하고 내일 아침 회의 전략을 다시 세워야겠소. 시간이 없어. 그들은 마치 태희가 투명인간인 양 식탁으로 걸어와 태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요리와 식기를 방해물처럼 여기며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태희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냉정하게 마지막 존엄을 걸고 말합니다. 본식 씨, 오늘은 우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에요. 제가 직접 준비한 만찬입니다. 1시간만이라도 강은미가 태희를 한번 힐끔 보며 교묘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사모님, 지금 회장님의 이 M&A는 우리 그룹의 미래 100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잠시의 사적인 일정 때문에 수백 명의 직원이 밤을 새우고 있어요. 이 음식들 좀 치워 주시면 안 될까요? 공간이 좁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강은미는 손짓으로 태희의 요리를 방해물처럼 가리키자 구본식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도 변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강은미의 실용적인 제안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기념일을, 그녀의 10년을, 그녀의 정성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방해로 규정했고 제3자인 여비서가 아내를 하녀처럼 대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 순간 태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꽃은, 그동안 연명되어 오던 희미한 불꽃은 완전히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구본식의 아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태희가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걸어가 확고하고 단호하게 강은미가 가리킨 가장 정성껏 만든 메인 요리 접시를 집어듭니다. 아, 사모님, 제가 치울 테니 두시지. 그 강은미의 말이 끝나기 전 태희는 그 접시를 쓰레기통을 향해 거침없이 쿵 하고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서 다른 접시들, 정성스럽게 담은 수프, 빵, 신선한 샐러드, 값비싼 와인까지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던지자 구본식과 강은미는 멍하니 넋이 나간 듯 바라보다 본식이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이태희, 지금 무슨 짓이야? 미쳤나? 태희는 그제야 본식을 똑바로 응시하는데 눈빛은 텅 비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와 자유가 서려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미치지 않았어.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든 것 같아 감사해. 당신 덕분에 그녀는 입고 있던 명품 원피스의 등 뒤 지퍼를 힘껏 내리고 옷을 벗어 그들의 서류 더미 위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귀에 걸려있던 본식이 5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그녀의 예술적 감각을 무시한 채 값비싼 것만을 고집한 1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잡아 뜯어 변기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 귀걸이는 내가 구본식의 아내라는 자리에 선물한 것이지 이태희라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었지. 이제 나는 이태희로 돌아갈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우리의 계약은 여기서 종료한다. 태희는 간결한 여행 가방 하나만을 꾸립니다. 화장대 위에는 모든 명품 화장품과 장신구가 정리된 채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그녀의 결혼 반지와 이미 사인과 도장까지 끝마친 이혼 합의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란에 영원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새벽 4시 그녀가 매일 일어나던 바로 그 시간, 하지만 이날 그녀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잠들지도 않은 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10년을 살았던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이 닫히는 소리 쿵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녀의 떠남은 도망이 아닌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별은 완벽하게 흔적 없는 사라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 화장품, 심지어는 실내화 한 켤레, 자신의 칫솔까지도 원래 있던 자리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저택에 이태희라는 인간은
단 하루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데 있어 예술가적인 완벽함을 발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본식이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태희가 매일 올려주던 바로 그 위치, 그 각도에 손을 뻗어 커피를 마십니다. 본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커피를 뱉고 잔을 탁자에 내리칩니다. 이게 뭐야? 쓰고 시큼한 맛만 확 퍼지는 게. 강비서, 이태희는 어딨나? 커피를 이렇게 내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사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방도 비어 있고 전화도 꺼져 있고요. 뭐. 그럼 당신이 내려. 내가 평소 마시던 그 맛으로. 똑같이. 강은미가 당황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지지만 콩 분쇄도, 온도 조절도, 물의 양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태희가 옆에서 수없이 조절해가며 맞췄던 그 완벽함을 절감합니다. 본식은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쳤고 그 충격에 은수저 한 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는 그중 자신의 것이 아닌 정교하게 태희라는 이름이 새겨진 한 짝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고의로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별의 증표이자 자신이 이 집에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증거였고 동시에 그 이름의 주인이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본식이 초조하게 서재로 들어가자 자신의 책상 위 그가 매일 아침 회의 자료를 찾던 바로 그 자리에 그녀의 결혼 반지와 이혼합 비서가 놓여 있습니다. 본식은 반지를 집어들어 빛에 비춰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혼합 비서를 펼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항목이 0, 없음, 요구하지 않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직 혼인관계 종료와 본인 명의의 재산 및 위자료 일체 요구 포기라는 문구만이 확실하게 도발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포기? 너 같은 여자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거야? 내 재산을? 이 화려한 삶을? 본식은 갑자기 불안에 휩싸인 듯 자신의 머리를 움켜쥡니다. 아니,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가 포기할 게 뭐가 있다는 거지?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 그가 그녀에게서 가장 앗아갔던 이태희로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녀는 그에게서 구본식의 아내라는 책임과 의무를 회수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자신의 일상과 사업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를 그 부재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본식의 얼굴이 분노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지며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와 문구들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며 고함을 지릅니다. KC그룹 사옥 최고층의 초호화 회의실 구본식이 중요한 해외 주주들을 만나는 자리.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에 위험 있던 모습과는 달리 자꾸 칼날을 만지작거리고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이태희가 사라지자 구본식의 완벽한 시스템은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닌 그의 삶을 최적화하는 개인 비서, 정신적 지주, 생활 관리자, 감정 조절사의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재는 공석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오작동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남아 버린 컴퓨터와 같았습니다. 본식이 주주들과의 미팅 중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고 소리칩니다.
이 서류는 뭐야? 왜 어제 날짜로 결제가 돼 있어? 내가 어제 이걸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내 오후 3시 스케줄은 왜 여기에 없지? 3시에는 일본 측과의 화상 회의가 있어. 도대체 누가 이따위로 일을 하는 거야? 보좌진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서로를 힐끔 쳐다봅니다. 회장님, 그 서류는 어제 당신께서 직접 긴급 가결이라고 표시하셔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강은미가 진땀을 흘리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동시에 만지작거립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이태희 사모님께서 관리하셨을 때는 모든 게 하나의 마스터 캘린더에 연동이 돼서 개인, 회사, 가족 일정이 실시간으로 조율이 됐는데 지금은 개인 캘린더와 회사 캘린더 그리고 가족 일정이 완전히 뒤엉켜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미치던 곳마다 그녀가 조용히 메꾸던 틈새마다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커피 맛, 옷의 주름, 중요한 약속 시간, 서류의 위치, 각종 비밀번호, 그의 건강을 챙기던 영양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생활이라는 평범한 전쟁터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음을, 그 무능함을 아내한 사람이 어떻게 조용히 메꿔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는 업무의 천재였지만 삶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한밤중 본식이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눈이 퀭해진 상태로 머리는 흐트러진 채 광기 어린 목소리로 거의 비명에 가깝게 보안 책임자와 통화합니다. 안 된다고. 그녀는 내 통제권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그녀는 내 것이야. 내 시스템의 일부, 내 재산이라고. 당장 내 개인 보안팀 전체를 동원해.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파 기지국, 모든 고속도로와 공항의 CCTV, 그녀가 알고 지내던 모든 예술가라는 자들의 동선, 그녀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움직임까지 샅샅이 뒤져 전국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져서 당장 그녀를 찾아내. 내가 그녀를 회장님. 사모님은 모든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 정지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는 버린 듯. 전파가 잡히지 않고 CCTV에도 전혀 잡히지 않아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증발보다 더 계획적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본식이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집니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다니? 내가 이렇게 찾는데도, 내가 이렇게. 본식은 갑자기 무력감에 주저앉아 눈물 아닌 분노의 체액이 눈가에 맺힙니다. 이태희, 너는 대체 누구였느냐? 내가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던 거냐? 그는 아내를 찾으려 할수록 자신의 권력과 재력이 그녀의 의지와 계획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상실감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자존심에 기반한 광적인 집착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그녀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 없이는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를 깨닫으며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소유하기 위해 광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태희는 제주도 한적한 마을의 작은 작업실 바다 내음이 베어드는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이태희는 진흙을 반죽하며 조각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눈빛에는 오랜만에 되찾은 생기가 넘치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모습을 도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건 중이었습니다. 이태희라는 자신을 재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용히 쌓아온 복수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는 전체 시스템 관리자였습니다. 그의 비자금 흐름,
합의각서 아래 숨겨진 불법 계약, 정관사와의 은밀한 탈세 기록,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로비의 흔적.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가정관리의 연장선으로 여기며 자신만의 암호화된 방식으로 스캔하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서울 최고 호텔의 그랜드 볼룸 9번식에 M&A 성공을 축하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한창입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그를 비추자 그는 다시금 위험을 되찾은 듯 당당하게 성공 연기를 하며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는 우리 KC그룹의 미래 비전을 여기서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있던 그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꺼지고 이태희의 평온하지만 단호한 얼굴이 선명하게 거대하게 비춰집니다. 그녀의 배경은 하얀 벽, 그녀의 복장은 소박하지만 당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희 KC그룹 9번식 회장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9번식 회장과 KC그룹의 모든 비리와 탈세, 불법 정치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검찰과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자료에는 계좌번호, 암호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기자들이 몰려나오고 플래시가 마치 별빛처럼 폭발합니다. 9번식의 측근들이 허둥지둥 대응하려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저를 보지 못하는 아내가 되게 하지, 보지 않는 아내가 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이 시스템 관리자였고 그 시스템은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기록해 왔습니다. 9번식 회장의 완벽한 시스템이 결국 그의 파멸을 기록한 장본인이 된 아이러니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의 정화입니다. 9번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얼어붙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발을 뗄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결국 그는 지쳐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주주들의 얼굴이 그를 에워싸고 그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 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의 예술품처럼 정교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보다 우선시했던 제국을 그가 가장 자신했던 장소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회적 폐기물이라 부른 그에게 누가 진짜 사회에서 버려져야 할 존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검은색 승용차에서 초췌해진 9번식이 내립니다. 그는 구속 영장을 받아 손에 쇠수갑이 채워지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물음 속에 유치장으로 연행됩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모습은 한순간에 늙어버렸습니다. 제주도의 이태희는 그녀가 만든 새로운 조각품 자유와 해방 앞에서 한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 응합니다. 이태희 씨, 그렇게 하셨을 때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요? 한 가정을, 한 기업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태희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슬픔도 분노도 아닌 평화가 깃들어진 얼굴로 후회라. 저는 그에게 제가 그동안 갈망하던 것을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그가 저에게 주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 자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자유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이제야 그는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숨쉬고 있습니다. 통제와 경멸로 아내를 하녀처럼 부렸던 CEO.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아내의 침묵하고도 처절한 복수는 결국 그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파멸이라는 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오만에 대한 대가이자 한 여자의 자아 찾기를 위한 필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이태희가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이제는 자신의 이름 이태희로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우면서도 당당합니다. 9번식의 그룹주가 차트가 추락하는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며 검찰 조사 장면과 그의 그룹이 해체되는 소식이 태희 거실 TV에서 연이어 보도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내 이태희 씨의 침묵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을 함께 추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원앙극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사랑과 존중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9번식은 관리와 통제를 사랑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그녀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공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노동을 노동으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 존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경외심이야말로 모든 관계, 가정과 직장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시하는 순간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납니다. 존중과 감사가 빠진 관계는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이태희는 떠났고 그녀의 부재라는 지진에 그 화려한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과 부에 취해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의 소중함을 외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냉정하고도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렬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태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당연한 자기 방어이자 자아 찾기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과 기업을 무너뜨린 지나치고 파괴적인 복수라고 보시나요? 9번식의 몰락은 자업자득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복잡한 인간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이 공감하는 지점과 의문점은 무엇인가요? 소중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궁금합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채널은 여러분과의 소중한 소통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거나 우리 채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클릭, 하나의 댓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동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더 충격적이며 인간 내면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책방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